안녕하세요. 썰처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썰처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혼한 이유를 친구들한테 말하기 구질구질해 답답한 마음으로 사연을 보냅니다. 결혼 전 남편은 저를 배려해주고 절대 쪼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남편은 쪼잔해졌고 그 뒤에는 시어머니가 있었더라고요. 처음 시작은 제가 임신할 때부터였죠. 입덧이 심해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힘들어서 일을 쉬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과일의 신맛이 너무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귤이랑 신맛 나는 과일을 사오라고 했습니다. 기다리던 남편의 퇴근 시간이 되었고 점심도 제대로 먹지 못한 저는 문소리에 달려나갔죠. 남편은 그렇게 먹고 싶었어? 저에게 웃으며 봉지를 건넸고 봉지를 받은 저는 세상 누구보다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봉지를 여는 순간 속이 울렁거리더라고요. 이유는 입덧 때문이 아닌 남편이 사온 과일 때문이었죠. 누가 봐도 떨이로 싼값에 엉망인 과일이더라고요. 과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과일 맛없는 건 먹으면 안 먹는 것보다 못하다는 걸요. 그리고 예전부터 그런 말도 있잖아요. 아이를 가졌을 때는 예쁘고 좋은 걸 먹어야 한다는 말이요. 남편에게 이 과일은 뭐야? 하고 물으니 남편은 해맑은 목소리로 이거 완전 싸게 샀어. 썩은 거 아니고 모양만 조금 떨어지는 거래. 그래서 반값도 안 되게 샀잖아. 나 잘했지? 완전 대박이지. 대답했습니다. 봉지를 다 열어서 자세히 보니 바닥에 있던 귤은 물렁물렁해서 딱 봐도 맛이 없는 귤이었죠. 그래도 너무 먹고 싶은 마음에 메뉴에 예쁜 모양을 골라 먹었는데 역시나 물만 가득 있는 단맛도 신맛도 없는 귤이라 먹고 나서 짜증이 확 났죠. 남편에게 내가 기껏 과일 먹고 싶다고 했는데 좋은 과일로 좀 사오지. 이건 뭐 먹지도 못하고 다 버리겠어. 말하니 당신은 허세가 너무 많아.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비싸다고 다 좋은 게 아니래. 과일 맛이 없어도 영양분이나 재배 방식은 다 똑같은 거래. 편견을 좀 버리고 먹어봐 하는 겁니다. 맛있는 과일 말했다고 허세를 이야기하다니 어이가 없었죠. 싸게 사온 과일은 썩은 부분과 무른 부분 제거하면 먹을 것도 없고 오히려 음식물 쓰레기 봉투값이 더 나오는데 남편은 그런 건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뒤에도 남편은 몇 번의 과일을 사올 때마다 저런 식으로 떨이만 사오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사오라고 시키지 않았죠. 임신 8개월이 될 쯤 남편이 출장 간 사이에 갑자기 통증이 너무 심했고 혼자 병원에 가기 두려워 일을 하고 계신 친정엄마에게 급히 연락을 했습니다. 회사에 있던 엄마는 직장 동료분들께 양해를 구하고 저를 위해 달려와 주셨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엄마는 저를 데려다 주고 다시 회사로 가셨죠. 며칠 뒤 엄마 회사 근처에 갈 일이 있어 엄마 얼굴도 볼 겸 간식거리를 사서 엄마에게 전달했습니다. 병원 간 날 엄마가 올 수 있게 동료분들이 도와주셨는데 따로 인사를 못 드린 게 내심 마음에 걸렸거든요. 집에 가서 먹으려고 제 간식도 사서 가고 있는데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당신 어디야? 라고 물었고 나온 김에 간식 좀 사서 집에 가려고 대답하니 무슨 간식을 4만 원이나 사? 생활비를 남편 카드로 쓰고 있어서 카드 내역을 문자로 받은 거죠. 당신 출장 갔을 때 엄마가 같이 병원 가줬잖아. 내 거 사면서 엄마 동료분들이랑 먹으라고 사드렸지. 제 말을 들은 남편은 딸 병원 가주는 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그리고 장모님만 사주면 되는 걸 다른 사람들 건 왜 사주는 거야? 하는 겁니다. 그날 엄마가 도와주셨잖아. 그리고 엄마 회사에 있는 거 뻔히 아는데 혼자만 먹으라고 줘?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냐?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당신 일도 안 하는데 돈 좀 아껴 썼으면 좋겠어. 아이 낳고 나갈 돈도 많을 텐데 너무 개념 없이 돈 쓰는 거 아니야? 우리 엄마는 생전 살면서 4만 원어치 빵 사온 적도 없어. 자기 돈 좀 아꼈어 하며 잔소리를 하더라고요. 누가 보면 진짜 몇백, 몇천 썼는 줄 알겠어요. 꼴랑 4만 원. 그것도 나 때문에 일 빠진 엄마한테 고마워서 해준 거고 자기 장모님 사준 건데 그걸 아까워하는 모습을 보니 진짜 꼴 보기 싫더라고요. 그 후 시간이 지나 건강한 아이를 출산했죠. 출산하고 컨디션 회복이 더뎌 친정엄마가 퇴근 후 저와 아이를 케어해 주셨습니다. 친정엄마의 도움으로 많이 회복되었고 엄마에게 늘 고마웠죠. 그러고 몇 년이 지나 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갈 무렵 저는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아이의 유치원 픽업을 해주기 위해 친정엄마는 일을 그만두고 아이를 키워주셨습니다. 어느 날 엄마 안색이 너무 안 좋아서 병원 진료하라고 예약을 해주었죠.
아이를 돌보는 게 힘들어서였을까요? 엄마는 간이 안 좋다고 간경화 판정을 받았고 관리를 안 하면 간암으로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를 고생시킨 것 같아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엄마는 2달 뒤 적금 만기로 목돈이 생긴다며 혹시 병원비를 빌려줄 수 있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엄마 병원비를 내주는 게 어떠냐고 물어봤죠. 남편은 장모님은 빌려달라고 한 거 아냐 하고 다시 묻더라고요. 물론 빌려달라고 한 건 맞지만 친정엄마는 평상시 아이도 봐주고 반찬도 만들어주시죠. 평소 저희가 따로 해드린 것도 없다 보니 엄마 병원비 해주고 싶다고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장모님이 자기 손자 봐주는 건데 병원비를 왜 우리가 내줘야 해? 하며 말하더라고요. 사위로서 장모님이 아프니까 그래 우리가 내주자 할 수 있지 않나요? 사실 저희 엄마는 내준다고 해서 받으실 분도 아니에요. 적금 깨면 그대로 주실 분인데 말을 저 따위로 하니까 욱하더라고요. 다음 날 갑자기 시어머님께 연락이 왔고 민수한테 들었다. 너가 장모님 병원비 내주자 했다며? 돈이 한 푼도 아니고 애 키우느라 경제적으로 여유도 없을 텐데 우리 아들한테 부담감 주지 말아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지? 말씀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시어머님께 모조리 다 얘기한 것 같았죠. 아직 병원비를 내주기로 한 건 아니고 잠시 빌려드리기로 했다 말하니 그제서야 시어머님은 그래 너가 엄마 내주고 싶은 건 이해하지만 애 키우면 돈 보통 아니다. 너 그렇게 흥청망청 쓰면 끝없어. 내 말 명심해라 하며 끊더라고요. 엄마 병원비 내주는 게 왜 돈을 흥청망청 쓰는 건지 참 이해가 안 되었죠. 결국 엄마 병원비를 내주지 못하고 빌려주었습니다. 엄마는 제가 힘들고 하면 도움을 주셨지만 어려울 때 도움을 못 드리는 것 같아 딸로서 마음이 좋지 않았죠. 그렇게 몇 개월 뒤 갑자기 시어머니가 쓰러졌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은 수술을 하셨고 병원에 3달 정도 입원하셨죠. 퇴원 후 시댁에 방문했고 어머님이 화장실을 가신 사이 어머님 병원비 많이 나왔지? 병원비는 어떻게 하는 거야? 하고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별로 안 나왔어 하며 내가 내드렸지. 아들로서 이 정도는 해드려야지. 대답하더라고요. 이야기를 듣는 순간 너무 서운했죠. 장모님 병원비는 못 내준다고 단칼에 말하더니 어머님 병원비는 바로 내줬어? 어이가 없어서 다시 물었죠. 그랬더니 남편은 우리 엄마는 실비랑 보험도 없어. 적은 돈도 아닌데 우리 엄마가 어떻게 내겠어? 대답했습니다. 자기 엄마는 내주고 심지어 장모한테는 병원비 빌려준 걸 다 받았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여보 이런 건 나랑 상의해야지. 혼자 결정하는 게 어딨어. 그리고 당신은 아들로서 되고 그럼 엄마한테 나도 딸인데 왜 그땐 안 해줬어? 물었습니다. 어머님이 우리 대화를 들었고 너는 일을 안 하고 내 아들은 일을 하잖니. 아들이 벌어온 돈으로 엄마 병원비 좀 내준 거 가지고 왜 이렇게 말이 많니? 저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저 출산 전까지 일했어요. 결혼하면서 서로 모은 돈 따지고 보면 제가 더 많이 냈어요. 그리고 어머님 제가 일 안 한다고 하는데 저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아이 보고 집안일도 다 해요. 아이 보는 것도 돈 버는 일이나 마찬가지예요.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은 꼴랑 알바하는 주제에 그리고 애 보는 게 무슨 돈을 버는 거니? 우리 때는 다 엄마가 키웠어. 애 키우는 거 가지고 생색 좀 내지 말아라. 넌 남편이 불쌍하지도 않니? 남의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데 하면서 저에게 잔소리를 했습니다. 어머님의 말은 개똥 같은 이론이어서 더 이상 들을 가치도 없었죠. 애 보는 건 주말도 퇴근도 없어요. 그리고 애 봐달라고 맡기는 게 한 달에 얼마인지나 알고 말씀하세요? 화가 나 말했습니다. 남편은 당신 우리 엄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소리쳤고 남편을 보며 말했습니다. 너는 진짜 양아치 새끼야. 힘든 건 다 우리 엄마 시키고 좋은 건 다 너네 엄마니? 결혼 전에는 장모님도 우리 엄마라고 이야기하더니만 양심도 없는 놈 하며 소리쳤습니다. 남편에게 한 소리를 하니 어머님은 이게 하늘 같은 남편한테 양아치 새끼라고 했니? 하며 저의 뺨을 때리더라고요. 안 그래도 화딱진 않는데 잘 걸렸다 생각하고 옆에 있던 남편의 뺨을 2대 때려버렸어요. 남편과 어머님 모두 저의 행동에 놀랐고 어머님은 이게 감히 우리 아들을 때려?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당신한테 귀한 아들이듯 나도 우리 엄마 귀한 딸이야. 당신이 뭔데 나를 때려? 한 대 맞은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있더라고요. 마마보이 새끼, 너네 엄마 옆에서 평생 썩어 죽어라. 너 같은 놈은 나도 필요 없어.
반품이다 하고 옆에 있던 가방으로 남편 머리통을 갈겨버렸죠. 그렇게 저는 이혼을 하였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양육권을 포기할 수 없다고 했지만 재산 분할 과정에서 제가 모았던 2천만 원을 더 주는 조건으로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돈 받고 양육권을 주자고 한 것도 시어머니였죠. 아들이 이혼하면 자신이 손자를 돌봐야 한다는 생각에 돈을 받고 아이를 포기하라고 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저런 사람을 믿고 결혼을 했다니 제 스스로도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혼 후 저는 자그마한 음식점을 오픈했고 운이 좋게 2호점까지 내게 되었습니다. 2호점 오픈 준비 중 식당 매니저는 오늘 새로운 이모님이 면접이 있다 하더라고요. 면접을 보러 온 이모님의 얼굴을 보고 놀랐죠. 왜냐하면 저희 전 시어머님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제 얼굴을 보더니 급한 일이 있다며 불이 나게 도망을 가더라고요. 평생 일 한 적 없는 시어머님인데 일을 알아보는 게 이상했고 전 남편의 지인에게 물어보니 남편의 월급과 그동안 모았던 돈을 어머님이 관리하였고 어머님이 다단계 회사에 빠져서 모든 재산을 탕진했다고 했습니다. 그 일로 남편을 충격에 빠져 일도 그만두고 매일 술에 쩔어 산다 하더라고요. 엄마 말만 듣던 마마보이가 결국 엄마로 인해 망한 거죠. 만약 제가 그때 이혼 안 하고 살았다면 제 인생도 한순간에 망할 뻔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설처녀에게 큰 힘이 됩니다.